네, 오늘 설명할 내용은 튜플입니다. 먼저 리스트하고 튜플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요. 먼저 그 컨테이너형 타입이라는 점에서는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연산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인덱싱을 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리스트하고 튜플이랑 이렇게 잘 구분이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우선 그 실습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차이점을 좀 소개를 하면은, 일단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건 선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리스트는 원소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얘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차이점은 그 리스트 같은 경우에 원소 하나가 있는 리스트를 선언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튜플은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차이점은 음, 그 의미가 되게 명확할 때 튜플의 가로 있죠. 소가로 두 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컨테이너형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그 원소가 이제 타입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형이 아닌 게 이제 스트링 같은 게 있었죠. 46,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3.2 더하기 4.6 이렇게 이제 복소수로 선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A에 어, 세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면은 문자열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타입이 컴플렉스인데 얘는 뭐 다른 원소는 타입이 스트링이고, 어, 이런 식으로 그 원소들의 요 타입이 똑같을 필요가 없는 게 컨테이너형이라고 했죠. 어, 요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A라는 튜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튜플은 이제 이렇게 소괄호로 선언을 한다고 했으니까 차이점 1에서, 그쵸? 이 튜플에 그 두 번째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건 못 바꿉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만약에 A가 리스트였으면은 값이 바뀌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로 똑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변형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하나의 원소로 선언할 때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 있는 튜플을 할 때는 선언할 때는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트 1 더하기 리스트 2, 3, 4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1, 2, 3, 4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튜플은 리스트에서 요거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요거는 튜플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1이라는 인트에 가로를 이렇게 넣어준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인트로 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2 할 때 요런 거 있잖아요. 이 소가로 연산자를 우선 이제 사용하기 위한 소가로로 이제 생각하는 거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은 인트형이고 오른쪽은 튜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지 리스트에 대응하는 연산을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가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명확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는 1, 2라는 이제 튜플을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말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로를 쓰지 않고. 근데 의미가 명확할 때 생략하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런 예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3, 4, 5.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하면 1, 2라는 튜플을 만들고 3, 4, 5라는 튜플을 만들어 갖고 두 개의 튜플을 더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거는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해석하는 거는 1 하고 2 더하기 3 계산이 돼서 5, 그 다음에 4, 5 요런 투표를 만들라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 이렇게 나오고 얘는 결과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좀 의도한 거랑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가로를 명확하게 넣어주게 된다면은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명확할 때만 가로를 생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이제 명시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그 뭐 거의 다 했는데 저번에 이제 한 것처럼 그 하나하나 튜플을 이제 선언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괄호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그 A는 뭐 1, 2, 3 이렇게 하면은 튜플이 선언이 됩니다. 타입을 살펴보면은 튜플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방금 한 내용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은 생략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A는 1, 2, 3, A 이렇게 해도 잘 선언이 되고 똑같이 타입을 찍어봐도 튜플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튜플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연산은 그냥 리스트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연산이 수행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곱하기 연산이 수행이 돼서 이제 반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싱도 리스트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풀 선언해주고 마지막 원소를 뽑고 싶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마지막 원소에서 세 번째부터 끝까지 뽑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내용이 없어요. 튜플을 이제 그 뭐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되게 그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튜플은 리스트의 안 좋은 버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한데 원소의 값을 이제 바꿀 수 없고, 그렇죠? 원소 하나인 거를 아니 그 선언할 때도 좀 특이한 문법을 써야 되고, 어, 약간 이제 장점 같아 보이는 게 요렇고 요런 이제 가로로 생략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리스트도 그냥 가로로 생략할 수 있게 처음부터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차이점은 요거 말고 사실 없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왜 튜플을 굳이 또 만들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이게 그러니까 튜플을 왜 값을 변할 수 없는 리스트 형태로 만들었는지 여러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 책의 설명을 갖고 오면 사용자가 A라는 튜플을 아니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는 이제 값을 바꾸면 안 되는 그런 벡터였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이제 A0 이렇게 접근해 갖고 값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바꾸면 안 되는 벡터인데 그걸 깜빡하고 나중에 이제 값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튜플을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잘 주의해서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값을 안 바꾸기로 했으면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고 나중에 근데 또 어떤 프로그램의 효율상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바꾸면 되는데 그때 이제 투플로 선언해 놨으면은 그 선언 자체를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또 리스트로 선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번거로운 것 같죠. 그렇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진짜 값을 이렇게 절대 이제 바꾸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변하지 않는 불변형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뭐 사람 스타일이니까 코딩하는. 근데 이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이 모든 사람이 이 설명에 수긍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불변형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불변형 자료형으로 뭔가를 선언을 하면은 이득이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쉘로우 카피하고 디카피라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줘요. 이게 이게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런데 그러한 사이드 이펙을 줄일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오브젝트입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이 강의의 끝, 그러니까 이 전체 1학기 강의의 한 마지막 정도에 한 기말고사 볼 때쯤에 시간이 되면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어, 아마 여름방학 특간에 혹시 제가 파이썬 입문 수업을 하면은 요거만 거의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게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어, 그 제대로 다루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문 수준에서 좀 다루기 쉬운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뒤로 나중에 빼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방학 때 제가 기회가 되면은 특강의 형태로 좀 자세하게 음,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정도 시간을 그냥 좀 투자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얘를 불변형으로 만든 이유가 그냥 이 실수를 아, 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갖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런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제목. 그 다음에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 슬기롭게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사실 가로 하나 빼는 게 엄청난 편의성을 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이썬 입문 수업을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딱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은 리스트 컴프레hen션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예제들 튜플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 요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면은 다중 출력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책에 이렇게 써 있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걸로는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선언된 값을 이제 각각 확인하려면 A, B, C 이렇게 눌러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튜플을 이용하면 A, B, C 이렇게 하면은 요거가 가로가 생략된 형태로 그러니까 튜플을 선언할 때 가로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튜플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구나 이렇게 각각의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줄로. 이게 가로 하나 생략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다중할당 요거는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고 싶을 경우 이때도 튜플과 같이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름은 뭐 탐이고 20살이고 남자 키는 한 180에 몸무게 7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름이 탐, 그 다음에 나이는 이렇게, 성별은 남자, 키, 몸무게가 각각 동시에 다 선언이 돼요. 그래서 이 선언된 걸 또 잘 확인하려면은 얘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들이 그래서 각각 잘 선언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것도 잘 보면은 여기 오른쪽이 가로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튜플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튜플이 하나 만들어져 갖고 각 원소가 이렇게 대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중할당의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와 경도 예제인데 뭐 서울에 이 좌표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요거를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원소가 37, 두 번째 원소 127이 각각 변수에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이 가로가 생략된 튜플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 자체가 얘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고 여기도 이제 가로를 이렇게 생략해 버리면은 이 구문은 이제 여기 있는 요거하고 문법적으로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변수를 다중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변수의 값을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0, B는 20 이렇게 내가 값을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이 A하고 B의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변 B, A라는 튜플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제 B, A가 뭐냐면은 20, 10 이렇게 이제 튜플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튜플이 왼쪽에 다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A는 20, B는 10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쵸? 이게 편하죠. 이 튜플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른 예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